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C 언어 코드가 있고 C 코드가 있고 얘는 실제로 리스크5 코드로 어떻게 변환되는지를 한번 볼게요. 가정을 이렇게 몇 가지 좀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레지스트가 32개의 레지스트가 있다고 얘기했어요. 32개의 레지스트가 있고 예를 들어서 이 각각의 변수들이 특정 레지스트에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가정을 할 거고, 그래서 F는 뭐 X19번에 있는 거고, 뭐 각각의 레지스트가, 각각의 변수들이 특정한 레지스트, 몇 번 레지스트에 있는지 이제 가정을 이렇게 임의로 합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얘 같은 경우에는 이거부터 먼저 더하고, 이거 더하고, 그리고 이 결과를 빼서 이 결과를 여기에 집어넣을 거다. 그 순서대로 하면, 자, add, 자, x20, x21. 왜냐면 x20은 g, x21은 h. 그래서 이거 두 개 더해서 더한 결과를 x5라는 곳에 임시로 저장을 합니다. x5 임시 저장하고 예, 이거 했으니까 두 번째 이거 두 개 더해서 x6이라는 곳에 집어넣을 거고 얘는 x5에다가 집어넣고 그래서 이 두 개 결과를 x5에서 x6을 빼서 그 결과를 어디에 x19번이라는 곳에 레지스트에 저장을 한다. 자, 저장을 하면은 최종적으로 x19번에는 이 연산 결과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우리가 C 언어로 작성한 코드는 연산이 이렇게 변환된다라고 이해를 해봅시다. 오케이. 어, 자, 그래서, 방금 우리가 봤던 이 명령어들은 다 어디서 연산이 되고 있냐면, 레지스트에서 다 대부분 대부분이 아니고, 모두 다 레지스트에서 연산이 되고 있어요. 오케이? 레지스트에서 연산이 되고 있는데, 레지스트는 우리가 CPU 안에 레지스트가 여러 개 있죠. CPU 안에 레지스트가 여러 개 있어요. 여러 개 있는데, 그래서, 레지스트, 여기 안에 ALU 장치가 보통 이렇게 생겼죠. ALU 장치가 여기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에 있고 레지스트를 빠르게 액세스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산술 연산들은 다 어디서 한다? 레지스트에서 다 할 거예요. 레지스트에서. 근데 이제 메모리랑 비교해보면은 레지스트는 메모리에 비해서는 훨씬 속도가 빠르다. 왜냐면 금방 읽어올 수 있겠죠. 여기 메모리가 여기 있다면은 좀 빨리 읽어올 수 있어요. 왜냐면 가까운 곳이 더 빠르니까. 그리고 장치 특성도 얘가 더 빨리 읽어올 수 있다. 오케이. 근데, 메모리에 있는 어떤 특정한 데이터를 우리가 연산을 만약에 하고 싶다 하면 반드시 뭘 해야 된다? 레지스트로 반드시 올려두고 연산을 해야 돼. 그리고 연산된 결과는 또 메모리로 반드시 이렇게 보내줘야 된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로드 스토어 아키텍처라고 그래요. 중요한 키워드이니까 여러분 잘 기억을 하세요. 로드 스토어 아키텍처. 로드 스토어는 아까 방금 그림에서 봤듯이 메모리에서 CPU로 로드, 가져오는 거죠. 그리고 스토어, 저장하는 거죠. 자, 그래서 반드시 이 레지스트에, 여기 레지스트가 여러 개 있는데, 이 레지스트로 가져오고 저장하고, 메모리로 CPU에서 메모리로 직접 액세스할 수는 없어요. 직접 액세스한다는 말이 아니고 직접 연산을 할 수는 없어요. 반드시 연산을 하려면은 레지스트로 가져와서 로드 명령으로 가져오고 스토어 명령으로 보내서 연산을 해야 된다. 이제 이게 이 리스크 머신의 아주 큰 차이점이에요. 오케이. 아주 큰 특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네. 여기 그런 설명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좀 분리를 해놨는데 메모리 액세스와 ALU 연산은 좀 분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메모리 연산은 반드시 로드 스토어가 필요하고 ALU 연산은 레지스트에서만 이루어진다. 어떻게 보면 이게 이거 굳이 이거를 메모리에서 읽어와야 돼? 그냥 메모리에서 직접 바로 하면 안 될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 그 액세스 해야 되는 경로를 아주 단순화시켰어요. 그러니까 단순화시켰다는 말이 어, 어떨 때는 레지스트로, 어떨 때는 메모리로,
이게 규칙성이 없으면은 이 시스템 최적화하기가 상당히 복잡해지고 뭔가 이 고려해야 될 이 케이스가 많아져요. 그러니까 인텔 CPU 같은 경우에는 인텔 X86 보통 이제 인텔 CPU를 X86이라고 부르는데 인텔 CPU 같은 경우에는 CPU에서 메모리로 바로 가서 그 연산을 할 수 있는 명령어를 제공을 해주기도 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어, 이 단순 이렇게 되면은 명령어가 다양한 케이스들을 다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이 CPU가 복잡해집니다. CPU가 복잡해지고 이 CPU가 복잡해짐으로 인해서 그 연산 개수도 많아지고 그리고 전력 양 소모도 많아지고 근데 이 리스크 머신 같은 경우에는 리스크 5 대표적으로 리스크 5는 암도 리스크 종류 CPU인데 이와 같이 좀 단순하게 메모리 액세스와 ALU 연산을 분리시켜 놨어요. 오케이. 이 개념을 좀 이해를 하고 있고, 어, 네, 뭐, 이 부분은, 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오케이. 자, 그리고, 레지스트 연산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어떤 상수, 뭐, 예를 들어서, x20이라는 레지스트에 있는 값이, 예를 들어서 10이라는 값이 있고, 이 값하고, 이 값에 우리가 어떤 특정한 상수를 덧셈하고 싶을 때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상수를 덧셈할 때는 바로 상수를 바로 쓸 수도 있어요. 명령을. 그래서 상수를 바로 쓸 수도 있다. 그게 얘기고 그래서 상수를 바로 쓰겠습니다. 라는 뜻으로 add 다음에 i가 붙었어요. i가 immediate 줄임말이기 때문에 add immediate. 그래서 add 적칙값 바로 쓰겠습니다. 즉 상수값을 바로 쓰겠습니다. 뭐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 이것도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간략하게 한번 살펴본 것 같은데, 그 논리 연산, 로지컬 연산인데, shift, left, shift, right, 그리고, bit, and, or, not, 뭐, 이 연산들. 그래서, 이 연산들은 우리가, 이렇게 있고, 이 연산들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 같아요. 그래서, X10, X11, X10하고 X11하고 어떤 값이 예를 들어서 이런 값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래서 엔더 연산을 해서 그 결과를 X9에 집어넣어 주세요. 라고 한 거잖아요. 엔더 연산 쭉 했어요. 엔더 연산해서 엔드 연산 해서 보니까 결과물이 여기 이제 엔드 연산된 결과물이 쭉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한 2주차, 3주차 때 얘기했듯이 엔드 연산은 특정한 비트를 선택 가져올 수 있고 그리고 그 이외에는 우리가 영어로 만들 수 있다라고 아마 지난 시간에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를 했었는데 자, 1111이 여기 있고 나머지는 다 0이죠. 다 0이에요. 자, 이제 이 표시된 부분만 잘 볼게요. 원래 x10이라는 레지스트에 이제 이런 값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런 값이 있었어요. 이런 값이 있었고, x11에는, 어, 나는 이만큼만 1111로 셋해두고, 얘를 두 개, 어, 엔드 연산을 한번 해봅시다. 엔드 연산 했어요. 자, 엔드 연산한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나왔어요. 자, 봅시다. 이 엔드 연산을 하지 않은 곳은 다 0이기 때문에 뭐 0을 엔드 연산하면 당연히 0이겠죠. 왜냐면 0으로 다 바뀌었어요. 0으로 다 바뀌고 0으로 다 바뀌고 이 원래 있는 이 값들 중에서 이 값들이 원래 내가 1111로 세팅을 하면은 원래 x10에 있는 이 자리만큼에 있는 값을 그대로 가져오고 나머지는 다 뭘로 하겠다? 0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 자리에 있는 1111 했던 이 자리에 있는 값은 그냥 그대로 내려왔어요. 여기 있는 값이 그대로 내려왔고 나머지는 뭐다? 이대로 내려온 게 아니고 다 뭐다? 0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자, 그래서 엔더 연산을 하면은 내가 원하는 특정한 비트만 가져오고 나머지는 0으로 만들겠다라는 게 엔더 연산의 특징입니다. 오원 연산은 내가 원하는 특정한 비트를 1로 셋하고 나머지는 바꾸지 않겠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자, x10, x11. 자, 이만큼 표시된 부분만 한번 볼게요. 표시된 부분만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어, 얘가 1111, 나머지는 0000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볼게요. 1111. 왜냐면 이만큼을 내가 1로 셋했어요. 1로 셋했어요. 자, 나머지는 한번 볼게요. 00, 자, 이렇게 되면은 0000 한 자리는 그냥 그대로 내려왔어요. 바뀌진 않은 거죠. 바뀌지 않은 거고, 얘는 뭘로 바뀌었다? 내가 원하는 값. 1111이 내가 원하는 거니까, 1, 1, 1, 1로. 그러니까 1로 세팅이 된 거고, 나머지는 변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떤 특정한 비트를 내가 1로 세팅하고 싶고, 나머지는 변화시키지 않겠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오와 연산하면. 그래서 원래 있는 값, 그러니까 원래 있는 값이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1로 강제로 바꾼 거죠. 1로 강제로 바꾸고 나머지는 뭐다? 그냥 그 원래 값이 그대로 내려왔어요. 이렇게 이게 or. 자, exclusive one은 반전시키는 거예요. 반전시키는 거는 방금 우리가 봤듯이 그대로 따라 해보면은 반전이 된다. 오케이. 자, 이제 arithmetic operation, 산술연산을 좀 봅시다. 산술연산을 볼 거고, 산술연산에는 이런 오퍼레이션이 있어요. 덧셈, 뺄셈, 그리고 아까 우리가 잠깐 살펴봤던 add, immediate, 또 뭐 그 이외에 나머지 연산들, 이런 연산들이 있습니다. C 코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C 언어 코드가 되어 있고, 이 코드를 리스크5 컴파일 코드로 한번 바꿔 봅시다. 바꿔보는데, 어, 컴파일러마다 또는 그러니까 컴파일러마다 버전마다 이거하고 똑같이 만들어지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렇게 만들어지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C 언어 코드로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어요. C 언어 코드 작성이 되어 있고 함수를 만들었어요. 함수를 만들고 그리고 함수의 인자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X, Y, G로 인자가 넘어왔어요. 이제 넘어왔고 XYG는 여기 A0, A1, A2에 각각 저장이 돼요.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설명이 좀 필요한데, 리스크5 CPU 같은 경우에는 레지스트가 32개 있다고 얘기했죠. 그런데 프로그램 카운트까지 포함해서 33개예요. 인티저로 저장할 수 있는 레지스트가. 근데 각 레지스트마다 용도가 정해져 있다. 용도가 정해져 있고, 자, 이 중에서 잘 한번 쭉 한번 살펴봅시다. 쭉 있는데, 펑션 아규먼트, 리턴 밸류. 이 용도로는 뭘 쓰라고 그러는 거죠? x 10, 11, 펑션 아구멘트 더 있네요. x 12, x 17. 자, 이만큼의, 그러니까 총 8개죠. 8개 아규멘트를 쓸 수 있어요. 심볼릭 네임은 별명이라고 보면 되죠. 근데 별명으로 A0부터 A1, A2부터 A7은 이 레지스트에는 뭘 저장할 수 있다? 펑션 아규먼트를 여기다가 저장하세요 라는 뜻이에요. 리턴 밸류는 마찬가지로 이제 리턴 밸류는 보통 하나니까 A0에 저장합니다. 리턴 밸류 A0 저장하고, 어쨌든, 그래서 펑션 아규멘트는 여기에 저장하라고 이미, 용도를 정해놨어요. 그래서 이 리스크 머신은 뭐 어떻게 한다? 리스크 5 머신은, 아규멘트로 넘어온 얘는 다 어디에? A0, A1, A2, 뭐 순서대로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X, Y, Z가 각각 여기에 저장이 돼 있어요. 자, 이렇게 저장이 된 상태로 얘를 이제 실행을 해야겠죠. 자, T1이라는 곳에 X와 Y 더한 거를 T1에다가 집어넣을 거야. 그래서 이 첫 번째 줄, T1에 값을 저장을 해야 되는데, X하고 Y. X하고 Y는 지금 어디에 들어있죠? A0하고 A1에 각각 들어있어요. 그래서 A0하고 A1하고 두 개 더한 결과를
A5는 뭐, 어, 지금 뭐야. 뭐, 아규멘트로 쓸 수도 있는데, 어, 임시 저장 공간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A5에 저장했어요. 근데 컴파일러마다 이 레지스트 이름은 약간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만들어진다. 자, 그래서 T1에 있는 값은 어디에? A5에 저장이 됐어요. 그러니까 A5 레지스트에 저장이 됐어요. 자, 그리고 다음은 뭘 하라고 그러죠? Z 더하기 T1. T1은 우리가 방금 만들었죠? 어디 만들었어요? A5에 만들었고, Z는 어디 있어요? Z는 A2에. 그래서 A2하고 A5 두 개 더해서 그 결과를 이번에는 A2에 집어넣었어요. 오케이. 그래서 A2에는 지금 T2가 들어가 있어요. T3는 X 플러스 4예요. 지금 X가 어디 있냐면 A0에 있고, 4는 상수값이니까 그냥 4 이렇게 더할 수 있어요. 근데 아까 우리가 봤듯이 add i라고 하면 상수값을 더할 수 있죠. 두 개 더해서 어디에다가 집어넣었다? T3에다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T3가 여기 T3는 A0라는 레지스터 이렇게 들어갔어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48을 y 값을 48을 곱해서 그 곱한 결과를 T4에다가 집어넣으래. 근데 곱하기? 오케이, 곱해 봅시다. 근데 여기 보니까 곱하기 하는 거는 뭔가 없는 것 같아요. 자, 어떻게 하는지 봅시다. y가 어디 있었죠, 아까? A1에 있는데, 그래서 A1을, 얘 뭐지? SLLI, Shift Logical Left, 왼쪽으로 로지컬 시프트 시키라고 했고, 상수값만큼, 4만큼 왼쪽으로 시프트 시키라고 그랬어요. 이제 여기 보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얘기했는데, 여기 보면, 이 명령어이죠. 그래서 Shift, Left, Logical Immediate라는 값이 이 명령어이고 줄임말이고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Shift 이 상수 크기만큼 아까 이제 우리가 예를 들었을 때 4였죠. 4를 얘를 4만큼 왼쪽 Shift 시키고 그 결과를 여기다가 집어넣으라고 해요. 이제 이 명령어 규칙이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럼 이 규칙 따라서 다시 한번 봅시다. 네. 저 이거부터 한번 볼게요. 어. 4비트 왼쪽으로 시프트 시키라고 그랬어요. 왼쪽으로 4비트 시프트 시키라고 했어요. 자, 왼쪽으로 4비트 시프트 시킨다면은 우리가 한 2, 3주 차에 얘기했던 어, 곱셈하는 그 효과가 나와요. 4비트면 2의 4승만큼 곱하기 하는 효과가 나온다. 2의 4승이면 16이니까 16만큼 곱하래요. 16만큼 곱했고 얘는 또 뭐 하고 있냐면 y를 그러니까 A1이 y에 있으니까 y를 6비트 또 곱하래요. 6비트. 2의 6승은 64이니까 64를 또 곱하래요. 오케이. 그럼 y가 16도 곱했고 또 64도 곱했어요. 근데 우리가 곱할 값은 얼마예요? 48이죠. 48이에요. 자, 오케이. 자, 그러면은 A5에서 그러니까 16 곱한 결과는 A5에 들어갔고 64 곱한 결과는 A1에 들어갔어요. 자, 64에서, 잠깐만요. 네, 네. 64에서, 이게 순서가 약간 잘못됐구나. 네. 64 곱한 게 A1, 이게 이 순서가 바뀌었어요. A1, 여기에 A5예요. 이 순서가 바뀌었는데, 그래서 A5에서 A1을 빼면은 64에서 16 빼면 얼마죠? 48이에요. 자, 그래서 48을 곱한 효과를 만들었어요. 48 효과 만들고 그 결과를 어디? A5에 집어넣었어요. 자, 그러면은 이 한 줄이, 이 한 줄이 여기에 있는 이 세 줄로 해결됐어요. 오케이. 자, 이 세 줄로 해결됐어요. 자, 이 세 줄 해결됐고,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이제 나왔죠. T5. T5는 어떻게 하라고 했죠? T5는 T3 곱하기 T4예요. T3 더하기 T4예요. T3은 지금 어디 있지? A0. T4는 A5에 들어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 두 개 더해라고 그래요. 이렇게 더하면 되죠. 더해서 결과를 어디? A0을 집어넣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 줄은 T2에서 T5를 빼라고 그래. T2는 지금 A2에 들어있어요. A2에.
왜냐면 여기 이제 T8에 들어있었으니까. 그리고 A0는 T5에 들어있어요. 아, T5는 A제로에 들어있어요. 이거 두 개 빼면 되죠. 그래서 T2에서 T0 뺀다. 그러면은 이런 효과가 나오고 그 결과를 어디에? A제로에 집어넣을까요? 이렇게 집어넣고 return value 이제 함수를 끝내는 거죠. return value에서 그리고 이 return을 만나면은 이 함수는 자기를 불렀던 곳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근데 돌아가는데 이 값은 어떻게 할 거냐? return value 이 값은 어떻게 할 거냐? 자, 다시 레지스트로 가봅시다. 레지스트 설명으로. 자, 이 레지스트 설명에서 보면, 리턴 밸류 한번 찾아봅시다. 리턴 밸류 여기 있네. 리턴 밸류를 찾았고, 리턴 밸류는 어디에다가 저장하라고 그랬어요? A0. 뭐, 리턴 밸류 하나밖에 없으니까, A0에. 아, A0에 저장을 해야 되구나. A0를 저장하고 함수 끝나가서 돌아가면 되는구나. 자, 음. 자, 그래서 이 결과를 어디에? AJ를 집어넣은 거예요. 뭐 AJ를, 물론 뭐 다른 데 집어넣고 AJ로에다가 한 번 더 옮겨도 되는데, 뭐 굳이 그럴 필요는 없으니까. AJ를 집어넣고 리턴했어요. 그러면은 함수가 돌아가서 보면, 아, AJ로에 리턴 값이, 결과 값이 있겠구나라고 예상하고 그 결과 값으로 또 그 결과를 가지고 또 다음 작업을, 이 함수가 끝나는 다음 작업을 또 실행을 하게 됩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우리 얘기했듯이 이 웹사이트에 가서 시어 노 코드를 이렇게 작성을 하면은 이렇게 변환될 건데 이거하고 똑같이 변환되지는 않을 거예요. 몇몇 연산들이 조금 추가되는데 기본적인 흐름은 이거하고 비슷하니까 이거 참고해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데이터 전송하는 연산에 대해서 좀 살펴봅시다. 데이터 전송. 데이터 전송은 우리가 메모리와 관련성이 생긴다. 메모리와 관련성이 생긴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ALU 연산, 그러니까 ALU, 아리스메틱하고 로지컬 오퍼레이션, 산술 논리 연산은 다 어디서 이루어진다? 레지스트에서 산술 연산, 논리 연산은 이루어질 겁니다. 그런데 이 메모리 연산은, 어, 아까 얘기했듯이 이 레지스트에 담기에는 훨씬 큰 데이터를 메모리에 가지고 있고, 여기 메모리 가지고 있고, 이 메모리 데이터를 올렸다가 내렸다가 이런 일을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 이제 메모리인데, 그래서, 보통 메모리는 큰, 어, 그 컴포짓 데이터, 뭔가 좀 복합된 데이터들, 그 예를 들어서 어레이, 뭐 배열 이렇게 많은 양의 데이터, 그리고 구조체, 특별한 구조체가 있을 거고, 또는 연결 리스트, 뭐 이런 것들을 레지스트 다 담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디에 담아야 된다? 메모리에 이렇게 담을 거예요. 그러니까 메모리에 담을 거고, 이런 데이터들은 메모리에 담아야 되고, 그래서 이런 메모리에 있는 데이터들은 아까 얘기했듯이 레지스트로 올려서 전산을 하려면은 로드 스토어 연산이 반드시 필요하다. 메모리는 바이트 단위로 액세스할 수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각 주소는 8비트, 그러니까 한 바이트인 거죠, 한 바이트. 리스크 5는 뭐 리틀 엔디안 이 용어를 아마 여러분들이 처음 보는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리틀 엔디안 방식입니다. 뒤에 가서 설명을 한번 볼게요. 자, 그리고 얘는 뭐 온라인을 맞출 필요는 없다. 뭐 이것도 뒤에 가서 그림으로 설명을 할게요. 자, 얼라인을 맞출 수 없다는 부분부터 먼저 한번 볼게요. 메모리 얼라이먼트는 또 여러분들 프로그래밍 할 때 중요한 부분인데, 이 메모리 얼라이먼트는 우리가 이 데이터 사이즈, 그러니까 자료형의 크기와
메모리 주소와의 관계성에 대해서 하는 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 바이트짜리 데이터, 뭐 시언어로 따지면 캐릭터라는 변수가 있겠죠. 변수 자리형이 있겠죠. 어, 두 바이트짜리 얘는 뭐 하프 하프 인티저가 아니고 어쨌든 두 바이트짜리 데이터가 있을 거예요. 뭐그 시어너에서는 뭐 언사인드, 뭐 사인드 16비트 뭐 이런 데이터형이 또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진 않지만 네 바이트는 뭐예요? 뭐 인티저 뭐 또는 사인드 32비트 뭐 이런 자료형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자료형이 있으면 자료형 크기가 있으면은 이 자료형들은 이 자료 사이즈의 배수에 맞게끔 메모리에 배치가 되어야 된다라는 게 메모리 얼라이먼트라는 그 특성입니다. 무슨 말인지 다시 한번 볼게요. 이 오른쪽에 있는 얘가 이제 메모리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제 메모리고 이게 주소예요. 메모리 주소. 메모리 주소는 선형적으로 전가를 하니까 0부터 선형적으로 이렇게 전가를 할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한 바이트짜리 데이터를 메모리에 저장을 한다. 한 바이트짜리는 뭐, 한 바이트니까 모든 주소가 다 바이트 단위니까 모든 주소 한 바이트 한 바이트 다 이렇게 저장할 수도 있고 이렇게 저장할 수도 있고 한 바이트 단위로는 온라인이 한 바이트로만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 온라인이 맞춰졌다라고 얘기해요. 데이터 크기, 배수하고 얘하고 메모리 시작 주소가 같아야 된다라는 게 얼라이먼트라는 뜻이에요. 오케이. 근데 한 바이트니까 뭐 모든 것들은 다 한 바이트짜리니까 1의 배수니까 1은 다 얼라인 맞은 거죠. 메모리 시작 주소하고 다 맞는 거죠. 두 바이트면 어떻게 돼요? 자, 두 바이트면은 0번지, 자, 2의 배수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2, 4, 6. 얘가 5번지에 얘가 시작 주소가 올라가면 5번지에 얘가 5번지 이렇게 이게 0, 1, 2, 3, 4, 5, 5번 이렇게 있어요. 오케이. 자, 이게 이제 0, 1, 2, 3, 4 여기가 이제 5번지예요. 이 두 바이트는 반드시 0번지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데이터가 놓여져야지 얼라이먼트가 맞다, 정렬되어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 시작이 이 크기의 배수 크기니까 여기도 2번지, 4번지. 만약에 얘가 5번지부터 6번지 사이에 이렇게 걸쳐져 있다. 그러면 얼라인이 안 맞다라는 얘기예요. 3은 어떻게 될까요? 4의 배수만큼 얼라인 맞춰야 되죠. 0, 4, 8. 자, 이와 같이 4의 배수 크기로 정가하는 주소에 시작이 되어야지만 온라인이 맞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거는 뭐 그 리스크 파이뿐만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제 시연으로 프로그래밍하고 뭔가 최적화를 해야 될 일이 있으면 이런 제약 조건들이 꽤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CPU는 온라인을 맞춰야 되는데 리스크 5는 온라인을 안 맞춰도 메모리 어떤 특정한 주소에 데이터를 올려도 허용해 줍니다라는 게 이 리스크 5의 특징입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리틀엔디안, 빅엔디안 한번 볼게요. 어, 자, 빅엔디안, 리틀엔디안이라는 말을 한번 좀 이해를 해봅시다.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이런 데이터가 있다고 봅시다. 이 이제 십진수예요. 십진수 숫자인데, 이 십진수를 16진수로 바꾸면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오케이. 자, 우리가 보통 이런 것들을, 데이터를 표현할 때, LSB, 왼쪽을 MSB라고 얘기하죠. 물론 이게 이제 비트는 아니지만, 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진수라고 표현을 했다면 LSB, MSB. 그러니까 이 숫자는 십진수면은 가장 작게 기하는 자릿수, 가장 크게 기하는 자릿수예요.
MS 뭐 D라고 볼 수 있겠죠. 디짓 잘 있으니까. 어쨌든 모든 숫자들은 이렇게 이런 그 규칙이 있는 거죠. MSD, LSD 이렇게 부를 수도 있죠. 이게 이제 디짓이라고 보면 자릿수. 자, 근데 이 자릿수를 기준으로 해서 이 자릿수의 데이터를 메모리에 저장을 하려면은 도대체 어떻게 저장해야 되냐? 16진수를 보면 좀 더 쉽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번 봅시다. 16진수로 이런 숫자가 있어요. 16진수는 16진수 두 자리가 한 바이트에 저장될 수 있죠. 오케이. 근데 왼쪽하고 오른쪽하고 저장하는 방법을 한번 봅시다. 이 MST 쪽에 있는 애를 주소를 잘 보세요. 메모리 주소가 여기 0번지, 1번지 이렇게 주소가 증가하고 여기도 1, 0, 1, 3, 4 주소가 이렇게 증가한다고 봅시다. 주소가 이렇게 증가하는데 이 뭔가 주소가 잘못된 것 같은데 이게 맞겠죠? 0, 1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얘가 작은 주소에 들어가고 두 번째는 여기 들어가고 얘는 여기 들어가고 이렇게 저장되는 방법이 하나 있고 그러지 말고 얘가 가장 적게 귀하한 애니까 얘를 메모리 시작 지점에 이렇게 놓읍시다. 얘는 이렇게 놓고 얘는 이렇게 놓고 얘는 이렇게 놓읍시다. 라는 게 리틀 엔디안 방식, 얘는 빅 엔디안 방식이에요. 근데 처음에 이제 이런 표준이 안 잡혀 있을 때 사람들이 나름대로는 뭐 최적화한다고 규칙이 없으니까 그 주장을 나름대로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두 방법으로 나눠져 버렸어요. 나눠져 버렸고 그래서 보통 네트워크로 데이터를 전송할 때는 보통 빅엔디안을 많이 쓰는데 실제로 CPU 안에서는 이, 이 뭐야 이 리틀 엔디안 방식을 보통 많이 씁니다. 그래서 리스크 5 머신은 리틀 엔디안 방식을 쓴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럴 때 문제가 생기죠. PC 하나의 PC 뭐 또는 뭐 여기 이제 휴대폰에서 PC에서 휴대폰으로 데이터를 이렇게 보내요. 보내는데 보낼 때 보통 네트워크 상에서는 이제 이 구름상으로 네트워크 상으로 갈 때는 빅엔디안으로 넘어가요. 근데 얘는 받을 때 이 내부적으로 칠해할 때는 리틀 엔디안으로 칠해요. 뭔가 그럼 규칙이 안 맞겠죠. 실제로 내가 받아서는 값을 이렇게 받았는데 읽을 때는 나는 다른 반대 방향으로 읽을 거예요. 그러면 이게 실제로 원래 값은 1A, 2B, 3C, 4D인데 4D 3C, 2B, 1A라는 값으로 오해해버릴 수 있어요.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규칙을 어떤 방법으로 왔는지 잘 이해를 하고 내가 그 방법에 맞춰서 적절하게 변환을 해줘야 된다. 어쨌든 그래서 리트렌디한 방식, 빅엔디안 방식, 리트렌디안 방식이 저장할 때 메모리에 순서대로 저장되는 저장되는 규칙이 좀 다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어, 자, 오케이. 그리고 그러면 그 부분까지 좀 이해를 하고 자, 이 상태에서 메모리 연산을 이 코드를 한번 봅시다. 이 코드가 그러면 실제로 그 리스크 5 머신에서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시어너 코드를 이렇게 작성을 했어요. 이제 뭐 배열이니까 배열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을 거잖아요. 지금 코드에는 없지만 어쨌든 배열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배열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자,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자, 여기에서 이제 가정이 있습니다. 배열의 시작 배열의 이름은 A고 배열의 이름은 A고 이 배열의 시작 주소는 x20이라는 여기에 이제 시작 주소가 있어요. 시작 주소가 있고 얘는 32비트짜리 인티저 타입이에요. 그래서 이거 하나가 4바이트 4바이트짜리로 쭉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자, 그리고 얘를 어, 저 리스크 5 코드로 한번 바꿔봅시다. 자,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게 제일 처음에 뭘 해야 되냐면
이거부터 먼저 한번 할게요. 왜냐면 이거가 계산이 되어야지 H하고 더할 수 있으니까. 자, 오케이. 얘는 무슨 말이냐면 이 시작 지점부터 몇 칸 건너뛰었어요? 여기가 0, 1, 2, 3, 4, 5, 6, 7, 8, 9, 10, 11, 뭐 12까지 있겠네요. 네. 자, 이 지점이에요. 8칸, 여기 이제 시작이니까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이렇게 띄어서 8칸 건너뛴 거예요. 8칸 건너뛰었어요. 8칸 건너뛰었는데 이 한 칸이 몇 바이트예요? 4바이트죠. 그러면 바이트로는 몇 바이트예요? 48, 30이니까 32바이트만큼 건너뛴 거예요. 그래서 이 시작 지점부터 32만큼 건너뛴 이 공간에 가서 이 32만큼 건너뛴 공간에 가서 이 4바이트를 뭘 한다? 레지스트, 여기 이제 x9라는 레지스트가 있어요. x9라는 레지스트 값을 가져오세요. 라는 뜻이에요, 이게. 어, 아까 봤을 때, load 스토어 구조니까 명령어를 반드시 계산을 하려면 load 해오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값을 여기 가져올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값이 뭐 10이라는 값이 있었으면 10을 가져올 거예요. 근데 가져오는데 LW에 load word라는 뜻이고 LW load word라는 뜻이고 W는 word라는 뜻이고 이 word는 32비트라는 뜻이에요. 4바이트. 그래서 4바이트를 딱 가져왔어요. 딱 가져오고 나서 그 다음에 H는 X21에 있어요. X21에 H라는 값이 있어요. 그래서 X21하고 내가 가져온 값하고 두 개 더하면은 두 개 더해서 그 결과를 어디다가 집어넣으래요? A12번째 인덱스에 집어넣으래요. 자, 이번에는 SW예요. 스토어 워드예요. 자, 반대로 하면 되겠죠. 뭔가 가지고 있는 값을 어디로 옮긴다? 9번 레지스트에 있는 내용을 이 위치 12번 인덱스. 12번 인덱스는 4바이트니까 4 곱하기 12번, 12번 건너뛴 공간. 그래서 어떻게 48이 되겠죠? 48바이트. 48바이트 건너뛴 공간 여기에 4바이트만큼의 데이터를 X9에서 이쪽으로 스토어, 저장해 주세요. 그럼 저장이 됐죠. 이렇게 저장해서 이렇게 저장이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배열로 뭔가 연산을 하는 일들은 컴퓨터 내부적으로는 이와 같이 메모리에서 데이터 가져오고 그 데이터를 레지스트에서 일정 부분 가공하고 다시 메모리로 저장하는 이와 같은 연산들을 실행을 하게 됩니다. 자,